왜냐면 집이 있어도 부채가 그대로 한번 기억해서 따라오세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민수는 3만 타고 서면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서 11시부터 야구를 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몇 시부터요? 100점, 100점. 다시 또 하나 있나요? 해볼래요? 옆에 간호사를 가면은 간호사분이 혈압 같은 걸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잠깐 기다리셨다가 여기 사람이 좀 많으니까 제가 숫자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숫자를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1, 2, 3 하면 맞아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5, 7, 3 거기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예, 5, 7, 2, 8, 4 5, 7, 2, 8, 4 예. 아,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셔야 8호 9339 기초연금 받으세요? 우리가 건강인데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혼자 지내야 되잖아, 그죠? 시간 떼려고 동사무실에 가가 일을 신청하니까 본인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 못했어. 뭐를 신청하셨나요? 노래. 노래? 여기서 그러는 거 시간 뗀다고. 예, 그래. 본인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 이러고 말했고 그 기간에는 50%가 할인해가 하고 어디 가도 우리 50%가 진짜야. 120년 안 받지. 여기 해당이 되니까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미망인데 그게 지금이 나오잖아, 그죠? 남편이 제가 또 한 번 줄 테니까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서 11시부터 야구를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서 빨리 우선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아니 시간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니 형님은 내가 친구들은 계획대로 할게요. 지난달에 에어컨 4대를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고 또 지난해부터 우리 도시비 부족한 지원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시는 등 우리 경로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신 우리 금강태 입대위 회장님 그리고 옆에서 우리 송봉구 관리사장님 제가 이분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린 줄 알겠죠? 책임감입니다. 우리 경로당의 최고령이시고 27년생이신데 실제 이제 올해 백수 잔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화월 왕 언니를 소개합니다. 언니 손 들어야지.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서 원래 한 10회 정도 정심을 준비를 해서 제공합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종갓집 며느리가 늘 생각이 나는데요. 정심을 정말 정성 들여서 때문에 너무 맛있게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데 우리 주방봉사단의 부공주님들 잠깐 일어나보세요. 부공주. 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찾아온 가재마을에서 가재마을 사단이에요. 가재마을이 무슨 뜻이죠? 가재마을. 가재가 많아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세종시의 전국에서 전혀 없는 하나 특징이 아파트 이름이 전부 우리말이에요. 가재마을, 동지마을, 아름동 전부 다 우리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 이름 보면 외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영어인지 이태리 말인지 프랑스 말인지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님들이 딸네 집이나 며느리 집 가려면 외울 수가 없어 못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세종시 참 우리말로 돼서 외우기도 쉽고 찾아오기도 쉽다 그런 말씀 듣는 거 맞죠? 네. 가재라는 말 옛날에 저희가 세종시가 되기 전에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가재라는 건 뭐냐면 이 충청도 분 계시나 충청도나 호남에서 오신 가생이라는 말 아세요? 가장자리를 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재마을 그러면 옆에 잠깐 벗겨져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셨으니까 세종시의 특징이 하나가 이 마을 이름도 그렇지만 동 이름도 참 우리말이에요. 아름도, 또뭐 혼솔도, 뭐 어진도, 가락도, 중촌동은 이제 옛날 이름이죠. 옛날 이름이고 전부 다 우리말로 저 있고요. 도로도 그래요. 길 이름도 전부 다 우리말로 돼 있어요. 한문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시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있는 도로나 이 고향이나 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이름, 아파트 이름 이런 거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순 우리말로 지어졌어요. 이런 시는 전국에서 세종시밖에 없죠. 그러시죠? 네. 그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모르시죠? 네. 제가 옛날에 시장하기 전에 건설청장 한국도 건설청장이라고 했어요. 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청장으로 보냈어요. 그때 여기는 허업을 빠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로도 새로 내고 다리도 새로 내고 학교도 이런 걸 다 만드는데 그 이름을 져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시인데 이름을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한글 이름으로 진짜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고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이름이 다 있으니까 새로 짓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도로 교량 학교 이름을요 그때 한 1,400개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이름이 전부 순 우리말로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아파트 이름도 가재마을, 동지마을, 뭐 새로운 햇들 마을 이것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세종시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데 오늘 어르신들 오셨으니까 우리말 가재마을에 사시니까 가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세종시를 세종대왕의 이름을 한글을 중심으로 한 한글 문화도시로 만듭니다. 전국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서 우리 세종시가 딱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정이 돼서 3년 동안 100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바로 도로나 이런 한글날 축제나 또 여러 가지 한글을 선양하고
그리고 세종대왕을 기리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세종시에 요즘에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한국어 문화센터를 제가 만드는 게 제 그림인데 지금 중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세종시에는 여기 옛날부터 사신 분들은 별로 계시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이 많은데 세종시는 우리나라 유일한 한글 이름으로 된 곳이고 내가 그런 데 살고 있다는 자랑으로 여기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2011년도에 행복검찰청에 청장으로 계시면서 세종시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그 이름을 그 과정을 하셨죠. 정말 인연이 깊으신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워낙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동네 곳곳을 가재마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깜빡 잊을 수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재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현장을 누리고 있는 이현정 동장님도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예쁘죠? 네. 해가지고 올 초에 저희 경로당을 제일 먼저 오셔서 제가 좀 빨리 먼저 와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 이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초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장남 대표이사님께서 시장님과의 오랜동안 인연도 있고 그래서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가재마을 4단지를 방문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시장님을 오시는데 우리가 좀 짐을 많이 좀 짐을 실어드릴까 하고 좀 시장님 고민거리를 좀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여 가지가 왔는데 뭐 도시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너무나 일상적이고 시장님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라서 그런 한 6가지를 빼고 4가지만 저희가 건의 2가지, 제안 2가지를 추려서 우리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무슨 답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길의 회원님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잠깐 일어나고 우리 이길의 회원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뭐 하면 이길의 회원님 뒤로 좀 돌아보세요. 택시를 호를 부르면 거절을 당한답니다. 또 외부에서 택시를 타고 와도 반드시 승차장 있는 데에다만 내려주시다 보니까 아주 먼 단지에서 먼 곳에 내려가지고 걸어오시느라고 너무 힘드는데 이 문제를 제가 회장 맡을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택시를 코를 부르면요. 거기는 갈라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럼 오면 우리 나가서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딱 맞춰서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여기 주차장이 항상 생기면은 저희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나가서 타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님 답변 드려야 되겠죠?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불편하시죠? 이제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너무 좁게 설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으면 주차장이나 승강장 대시 하는 승강장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좀 낼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신강대학을 만들면 보통 후보로 가게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경찰에서 그걸 못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포켓 주차장이라고 길에서 조금 좀 파가지고 그렇지만 인도를 좀 파가지고 신강대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 다 경찰에서 주차 금지 구역으로 돼 있어요. 이 사단지 진출로가 경찰하고 재정비 쪽이다. 아무리 주차 금지라고 택시도 타게 하면 되겠나.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한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서 금지구역이라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한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하면 뭐 이기래님 같이 시장실로 우리 갑니다. 네, 다음에는 참 이것도 또 시장이 참 이런 데 오시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답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법과 또 제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사단지에서 제천변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다. 나가는 통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문구를 그대로 썼어요. 너무 속상해. 통로가 없어서. 네, 회장님. 네,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입대를 하면서 전 주민들이 제천으로 나가는 길이 없는 데는 제천에는 10몇 개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만 네, 그래서 물론 경사가 좀 좋습니다. 경사가 많으셔갖고 녹지관리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녹지관리과에서는 정호암 비슷하게 있는 데가 있었더니 거기는 경사가 져서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그 도시 추진 혁신단인가 그쪽으로 해서 벽 쪽에다가 계단을 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조명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녹지관리과부터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전 주민들을 계속 추진하자고 하고 그리고 녹지관리과하고 조성 추진단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은 허가만 해준다고 하면은 돈은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내고 계단 설치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김천동에 부임하고 와서 인근을 한번 쭉 돌아보니 제천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변 공원을 따라서 단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이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끝에 사단지만 이게 사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 보니 사단지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단지 측에서도 늘 그게 고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요. 계속 검토 중에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같이 기다려보셔서 여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높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계단으로 한다든가 여기 타고 레일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경사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길을 내는 건 좋은데 길을 내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길을 내는 데다가 사고 나면 다시 우리 못 씁니다. 이게 폐쇄하고 가져온 데가 굉장히 백분이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불편은 아시겠습니다만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요건 또 동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시장님께서 요청을 주셨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알아들으셨죠? 조금 기다려보고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다.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절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아마 시장님의 방침이십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금 저 정면에 우리 시장님이 모시면 앞에 지금 이웃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저것을 저희가 지난해 이때이 투자 대표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엘리베이터마다 저걸 붙였는데 인사가 저걸 그 앞면에다 붙여놓으니까 전부 앞을 보고 있는데 인사를 하면 저걸 보이기 때문에 인사를 그 다음부터 더러 잘해요. 그래서 이게 캠페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우리 제안을 우리 김대영 회원님 나오셨나요? 네. 우리 김대영 회원님께서 이건 건의가 아니고 제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데 우리 김대영님 직접 설명합니다. 세종시가 정리 정돈이 잘 돼 있는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사 온 지 이제 3년 됐어요. 그런데 제일 불편을 좀 느끼는 것이 시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다 정리 정돈이 잘 됐는데 특히 이 킥보드하고 자전거 그걸 아무데나 방치해놔요. 탁 가다가 아무데나 놓고 심지어는 건널목에다가 딱 막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낮에는 눈에 잘 띄어서 조심을 하는데 혹시 밤에 걷는 길이 있을 때 킥보드가 색깔이 다들 밝은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걔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좀 시정 좀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그 대학까지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걸 볼 때는 젊은 사람들, 고등학생, 또 일반인들도 좀 젊은들이 이걸 타거든요. 빠르니까, 위험하니까, 나이 드신 분도 타고. 자전거는 이제 나이 드시는 분도 타고, 학생들도 타고, 그렇게 타는데, 그거를 교육청에 좀 시장님이 좀 얘기를 하셔서 각 학교에다가 좀 그걸 지시를 해 주시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가 다 있으니 거기에서도 홍보물을 이렇게 인쇄해서 배부를 하면은 이것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 킥보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건 좋은데 위험해요. 예. 그리고 도도에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둘이 탈 때도 있어요. 애들이니까 그렇는데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나. 속도를 막아요. 그리고 밤중에 그냥 아무데나 초과가 들면 거기에 걸려서 너무 또 다치고. 저 킥보드를 운영 회사가 있어서 킥보드 못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는 또 안 된대요. 없으면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늘 위험해서 아까 교육청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교육청으로 알고 제가 작년에 어를 만나는 시니어 경찰을 있었어요. 하얀 모자 쓴 시니어 경찰이라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전직 경찰관인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촉을 해서 시니어 경찰이라고 해서 현직 경찰도 바쁘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정리도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고 같은 것도 방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데 선진국의 킥보드나 자전거 부지런하게 놓아두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에 없어요. 자기가 탄 자전거 터치대 딱딱 놓고 킥보드도 질서 있게 놓지. 아무리 애들이라고 그냥 타다가 본인과 부딪히고 하면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마다 가정교육으로 너 발전을 꼭 봐야 된다. 엄마들이 나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이런 식으로 갔더니 시장한테 건의를 하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그 공무원을 배치해서
정부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갈 바는 없죠. 근데 공무원을 배치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월급 또 들어가요. 가뜩이나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세금도 열심히 사업도 안 되시는데 그런 거는 가정교육에서 바로 잡으면 될 걸 그걸 핑계치는 애 따로 있고 그걸 바로 잡는 의를 따로 있어가지고 공수고하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가 보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도 하지만 기왕에 가정마을 사단 일은 어르신들께서 보이는 대로 좀 조금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실수였습니다. 더 고맙죠. 근데 가정교육에서 엄마들이 너희들 자전거 타고 킥보드타고 부지싸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치면 너 책임질래? 다치면 누가 탔는지 다 이 수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마다 좀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때 좀 한번 노력해 주세요. 우리 김대영 회원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그걸 이용하는 젊은층,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까 교육청의 협조를 바로 얘기를 하셨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결국 근본적으로 볼 때는 각 가정에서 교육이 캠페인이 필요하다. 공공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다 되셨죠? 네. 예.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가지 이거 뭐 우리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 세종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병은 부회장님께서 정병 부회장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 말씀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큰 숙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다 숙제 문제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아마 그 전국에 공식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지어놓으면 텅텅 비어서 이게 가장 안타까웁니다. 저도 생각은. 그래서 그 공식률이 어찌게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더 좋고 중소기업에도 오고 뭐가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지. 그래야 이 도시가 확장이 되고 윤택해지는데 지금 그게 아쉬워가지고 시장님의 의사가 한번 경청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 공시를 준비해서 생각해요. 지금 이유를 굳이 못하면 애초에 상담 공시를 그냥 따라도 못 갔어요. 그때는 세종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서로 상가 살려다 보니까 분양 같은 게 많았는데 분양을 해놓고 임대를 주다든가 아니면 장사를 직접 한다든가 하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 그 경기는 또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그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공실은 얻어놓고 그 다음에 장사할 사람이 유출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우선 여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세종시에 사는 사람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어쨌든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돼야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남아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장사가 안 되는 바닥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다행히 요즘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희망찬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실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옮기겠다. 국회도 언제든가 하겠다. 그리고 올해 또 반곡동에 가면 법원만큼 좀 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법원 검찰청이 들어섭니다. 근데 그거 유치하는 게 정말 애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서 올해는 거기에 예산을, 국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짓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2년은 돼요. 근데 법원, 검찰이 법원만 오는 게 아니라 검찰청도 같이 와요. 지금 회계사 사무실이 뭐 따라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가 공실이 많아요. 그럼 거기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희망을 구성 기관 단체들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많습니다.
세종시는 당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없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해서 상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이전해 달라. 하고 계속 시민들과 함께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명도 하고 서명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행히 법원 검찰 문제를 다른 기관들께 속속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어요. 왜냐면 해수부를 또 여기 있는 걸 빼가나간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부산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도 때문에 부산도 힘드니까 해수부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런 거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해수부 직원들이 있는 건데 그분들이 부산까지 다 이사하려면 사무실도 있고 교차도 오시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 사실 아파트도 비워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로 계획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말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라도 했다고 부산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세종시에 있는 기관들을 자꾸 이렇게 이전할 거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 그게 옮기면 그 대신 세종시가 그런 만큼 손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다른 공공기관들을 유지해달라 이런 걸 다시 요구할 생각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 생각하시는 문제는 참 사실 세종시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도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세종시가 그래도 희망이 많다. 우리는 여러분을 깔끔하게 가져가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행정수도를 완성시킵시다.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저희들이 정책 제안 드린 거 4가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세종이 미래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시에 저희 시민들은 늘 안심이 있고 또 시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에서 답변이나 해결책을 나온보다는 우리 거론함으로써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답변을 주신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4가지 외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오늘 점심 식사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있으시면 한 분만. 예.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한 가지인데 이 지역이 중촌동에 없어요. 대경도 거기를 걸어간다면 한 20분 걸려요. 이 지역 걸어가다가 아름동이가 그린다. 그럼 나는 시내버스도 마땅치 않고 계속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20분이 걸려요. 왕복하면은 일 보고 저러면 1시간이 금방 훌쩍 가요. 거가서 거기 사람 많으니까 가서 또 기다려야 돼. 줄 서서 기다려야 돼. 그렇게 되면 1시간이 흐뭇해. 그래갖고 힘들고. 그래서 간이 우체국, 큰 규모의 우체국을 여기다 한다는 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고 간이 우체국 정도 하나만 여기다 설치해 주시면 인사를 좀 늘려주십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요. 국정본부에다가 한번 연락을 취해서 한번 다른 부분을 해보죠. 시골에는 면 단위에다가 다 그거는 사립우체국이라고 했죠. 우체국을 지어서 이렇게 우체국을 운영했는데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한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개인을 했는데. 요청장 있었죠. 예. 그런데 간이 우체국은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하려면 규모가 크니까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반이 지금 병을 걷고 요것만 간단히 취급해도 훨씬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시골에서 살다 이사 오셨죠? 아니 저 고향이 시골에요. 그게 가서 많이 봤죠. 네. 그걸 봤죠. 간이 지금 또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께서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어느 마을을 가면 많은 이제 불편한 일본을 살고 있었는데 그건 참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 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불편하시고 뭐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이사 오셨는지 몰라요. 다 이사 오셨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사 오셨는지 몰라고 거기 살다 보니까 나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분도 옛날에 살던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옛날에 사시는 것도 좋았지만 여기 세종시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뭐 공원도 많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던 곳보다 더 좋은 데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해결을 찾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늘 행복하시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건강하십니다. 괜찮겠어요? 아, 그래, 뭐 이것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옛날에 살던 것보다 훨씬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낙천적인 생각을 하시면 우선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훨씬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한 상황을 공정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뒤에서 해결해드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늘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종시에 사신다는 게 있습니다. 못 삽니다. 세종시에 살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지 않는데 우선 아파트값도 비싸고 또 세종시에 살려고 하는 게 가격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참 선택받은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이 공무원 가족들이 계시죠? 이 덕분에 그 자녀가 훌륭하게 남들은 공무원 되기 위해서 뭐 20대, 30대 그거 쫓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 새끼는 공무원 공무원처럼 돼가지고 덕분에 특공 아파트 얻어가지고 여기 살아보니 이렇게 좋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고 자식들만의 공무원이 계시면 늘 자랑스럽게 하세요. 남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특별한 것은 그만 것들을 시간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들이 이제 계획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시장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보면 공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고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식사하면서 또 다녀오실 방송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또 역시 모든 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공주 공사단에서 마련한 식사를 하시고 우리 또 시장님께서 주방 쪽에서 이 시간 이후에 좀 시간을 보내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디서 주방에서 뭘 하실 건가 궁금해 하시면서 그러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늘은 조금 여기서 쉬셨다가 바로 우리 아시죠? 점심 식사하고 소화도 시키고 걷기 운동도 하고 해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했죠. 오늘 우리 봉사활동을 정말 시장님께서 이런 거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고 바쁘신 시장님이 남아 계신데 여러분들 중간에 혹시 한분 가면 안 되겠죠? 네. 식사하고 아파트 단지를 해서
우리 버스 정류장도 그동안에 닦고 또 어울링 자전거 또 킥보드 세우는 거 힘들어서 저희가 하는 얘기 절대 안 했는데 저도 세워보니까 못 세우고 있어요. 킥보드는 함부로 세우지 말고 그걸 몇 분이 조금 적용분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서 봉사활동 하시다가 시장님은 또 다음 일정으로 가시던 그런 시간 같죠? 예. 야, 그럼 식사를 하도록 우리 회원님들 우리 저 어떻게 소통 어떻게 대변인실에서 우리 사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쪽에서 오세요, 와서 이렇게 오세요. 예, 예.